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9월 22일 화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추석 연휴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이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번 추석 연휴 기간 2,700만 명 이상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네, 작년보다 14% 줄어든 수치인데요. 하지만 자가용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고속도로 휴게소가 굉장히 붐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추석 동안에는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음식은 포장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열차표는 이미 창가 좌석만 판매를 했고요. 버스, 항공기, 여객선도 창가 좌석을 우선 예매 판매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연휴 동안 서울과 대전 현충원 그리고 전국 호국원 민주묘지의 운영이 일시 중단됩니다.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감염 우려가 되기 때문인데요. 모두가 적극적으로 함께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되지 않을까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되도록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출입을 삼가고 이왕이면 가족과 함께 집에서 여유 있게 추석 연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일아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오늘 아침 하늘이 약간 흐린데 오늘도 대체로 맑은 날씨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을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화요일인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 추분입니다. 벌써 가을의 네 번째 절기인데요. 이 추분에는 천둥 소리가 없어지고 벌레들도 월동한다고 하죠. 오늘은 맑은 하늘에 일교차가 큰 완연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은 대전이 15.5도를 가리키고 있지만 한낮에는 9도 가까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전까지 청양과 금산 등 충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떨어지는 곳이 있어서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대체로 막다가 오후부터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지역별 내십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천안 24도, 공주 25도, 세종과 대전 24도를 가리키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5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 1m 이하로 매우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하겠는데요. 큰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 주부들은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한데요. 네. 이번 추석에는 이동을 자제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성묘나 제사도 온라인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가 등장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가족들도 쉽게 만나지 못하고 또 차례상도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면 참 많이 아쉬울 것 같은데요. 네네. 하지만 집에 있는 이 집콕 시간이 많아지니까 또 추석 음식도 넉넉하게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외식도 마음껏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 가족들이 즐겨 먹는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나누어 먹으면 어떨까 싶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올 추석엔 집콕, 만난 추석 음식 나눠요라고요. 네. 송편부터 과일까지 가족들과 어떤 음식을 해서 먹을 건지 그 계획이 있을 텐데 네. 그 계획을 오늘 사진 사연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박창규 리포터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진규입니다. 자, 박창규 리포터는 올 추석 계획 네. 좀 세웠나요? 네, 저도 가족들과 함께 소소하게 음식 나누면서 집안에서 그냥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또 음식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주부들 스트레스 늘어나지 않도록 장도 같이 보고 그다음에 음식 준비도 함께 하고 설거지도 하면서 네. 집안일 좀 나누면 좋을 것 와. 같아요. 저도 이제 사랑받는 남편이 되려고요. 방송이라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요, 아니죠? 아니요. 진심이시죠? 사랑받는 네. 남편이 돼야 됩니다. 같은 마음이신가요? 아니에요, 저 방송이라. 네. 정말 사랑받는 남편 되실 것 같습니다. 이미 네. 사랑받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이, 그럼요. 네, 오늘은 또 추석에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추석하면 떠오르는 음식 바로 송편인데요. 대전 우명동에는 전통 떡을 생산하고 있는 마을 기업이 있어 다녀왔습니다. 이 마을 기업은 지금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모시 송편을 만드느라 정말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음식을 더 고소하고 맛있게 만들어주는 참기름도 마을 기업에서 생산하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맛있고 고소한 우명동으로 함께 가시죠. 민족의 큰 명절 한가위가 다가오면서 명절 준비에 여념이 없는 마을 기업들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생산한 곡물로 전통 떡과 참기름을 만들어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정성이 가득 담긴 맛이랍니다. 이쪽 지역 주민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은 같이 상생하는 방법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생산한 쌀, 잡곡 그런 거를 거의 다 이용해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건강한 식품으로 가공 판매하는 마을 기업. 이제는 주민들의 자부심이 되고 있다는데요. 나눌수록 훈훈하고 고소해지는 전통 떡과 참기름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한적한 시골 풍경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작은 마을을 찾았습니다. 대전과 논산의 경계에 위치한 우명동인데요. 새소리, 바람소리도 정겹게 들리고 산과들에는 가을이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을바람 시원하게 불어오고 주변 논에 있는 벼들은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네요. 그만큼 잘 익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전과 논산의 경계에 있는 작은 마을에 왔습니다. 이 마을에서 찾아야 할 오늘의 키워드 바로 고소함. 고소함을 찾아 가시죠. 갑니다. 신혼부부가 살고 있나요? 가을 이맘때가 되면 연일 고소한 냄새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이곳 대전 우명동에는 전통 떡을 만드는 마을 기업이 있습니다. 지금 오전 9시가 조금 지났는데요. 벌써 떡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야, 네, 열심히 일하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전통떡 내림솜씨 전수자 안미자 씨입니다. 이 공간 안에 고소한 떡, 맛있는 향기가 가득하네요. 떡집이니까 당연히 맛있는 냄새가 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네. 떡을 벌써 많이 만들어 놓으셨네요. 배송 받으시는 분이 거의 오전에 준비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새벽에 만들어서 배송을 아침부터 시작합니다. 추석이 다가오면서 한가위 모시송편 등 평소보다 떡 주문량이 늘었는데요. 방부제와 색소, 첨가제 없이 만든다고 소문이 나면서 단골 고객이 많다고 합니다. 야, 우리나라 모시하면 역시 서천의 한산 모시잖아요. 예, 당연하죠. 예전부터 한산하면 새모시하고 그게 아주부터 유명하기 때문에 네. 저희도 그곳에서 모시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반죽부터가 상당히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맛있을 수밖에 없는, 건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료들이네요. 음식은 재료가 최고 좋아야지만 음식 맛이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쪽 지역의 농민들이 생산한 최고급 쌀을 사용하고요. 모시는 여름철 최고의 옷감으로 유명한데요. 우명동 전통 떡마을 기업에서는 서천의 한산 모시를 계약 재배해 모시떡을 만들고 있습니다. 칼슘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모신잎으로 떡을 만들면 건강에도 좋겠죠. 모신잎을 맵쌀가루와 반죽해 만드는 모시송편. 하얀 동부 고물로 소를 넣어 만드는데요. 요즘은 반죽기계가 이를 덜어주면서 그나마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반죽기계가 적당량의 떡반죽에 소를 넣고 둥그랗게 만들어줍니다. 떡만드는 일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일이고 또 원래 새벽잠이 없다 보니까 저하고는 항상 생각하기를 잘 맞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죽기계가 동그랗게 만든 떡이 완성이냐고요? 설마요. 마을 주민들이 둘러앉아 송편을 빚는데요. 여러 번 치대야 쫀득쫀득한 떡이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송편 빚으니까 명절 앞두고 분위기가 나네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떡집 분위기는 엄청 바쁜 시절이 왔습니다. 마을 분들하고 같이 또 작업하시면 되게 좋으시겠어요. 예, 아무래도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보다는 지역 어르신들이나 아주머니들하고 같이 이렇게 떡을 만드니까 훨씬 더 정감도 있고요. 또 우리는 사업적으로 추석 때라 훨씬 더 바쁘니까
서로 마음의 위로도 좀 받고 참 재밌게 사업도 해가며 떡도 만들고 있습니다. 다 빚은 모시 송편은 급속 냉동으로 보관했다가 주문 즉시 바로 쪄서 배달하는데요. 먹음직스럽게 익은 모시 송편에서 반짝반짝 윤기가 납니다. 가짜낸 송편을 맛보는 호사를 누려봤는데요. 크게 빚은 송편은 몇 개만 먹어도 든든해지더라고요. 모시향의 은은함과 동부고물의 고소함이 어우러져 맛도 엄지척, 우명동의 인심도 엄지척입니다. 이 안미자 떡은요. 이 안 먹어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 먹어본 사람은 없다. 떡의 주문을 가서 이렇게 드셔본 분이 옆에 분들한테 홍보하고 또 그분이 또 이렇게 홍보 이렇게 해서 회사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도 많이 먹고 있고 먹어도 질리지도 않고 며칠 안 먹으면 생각나고 그래서 많이 먹고 있습니다. 우명동 아랫마을에서 떡을 만들고 윗마을에선 고소함의 끝판왕 참기름을 만드는 마을 기업이 있는데요. 추석 대목을 앞두고 분주한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이 고소함의 끝판왕답게 역시 이 참기름 공장 안에 정말 고소한 냄새가 가득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을 기업에서 참기름을 만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뭐 특별한 게 있는 건가요? 저희 지역이 다른 지역의 어떤 농토에 비해서 비옥하지를 못하고 일반 작물을 심었을 적에 수확량이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좀 소득을 올릴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참깨 농사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우명동 마을은 자갈 땅으로 벼농사보다는 밭농사가 적합한 곳인데요. 주민들이 농사지은 참깨와 들깨를 마을 기업에서 전량 수매하면서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기름 공장을 하기 전에는 우리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농사를 져서 시장에 가서 한 말, 두 말 이렇게 팔다 보니까 가격도 제대로 못 받고 농사진 걸 또 한 번에 수확을 해서 이렇게 목돈을 좀 잡아야 되는데 그런 또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주변에서 마을에서 생산되는 참깨 들깨는 100% 저희들이 이제 수매를 전량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위생복을 입고 고소한 참기름 공장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가장 먼저 참깨를 세척해서 불순물을 걸러냅니다. 물기를 뺀 참깨는 기계에 넣어 볶는데요. 저온으로 볶기 때문에 발암 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올해 또 다른 작물들도 그런데 비가 많이 왔잖아요. 작황은 좀 어때요? 진짜 뭐 올해 농산물 얘기하면은 먼저 참 나오시네. 예년에 비해서 수확량이 한 20%도 못 건졌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물량 확보하는데 상당히 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깨가 또 그 영향을 더 많이 받았나 봐요. 아무래도 이제 물에 약하다 보니까 장마가 한 50여일 계속 왔잖아요. 그래서 꽃필 시기에 와갖고 또 수정도 잘 안 됐고.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하여간 수확량이 거의 못했습니다. 이거. 저온으로 볶은 참깨를 차교기에 넣어 기름을 짜는데요. 보통 참깨 1kg을 짜면 300cc 한 병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공장을 가동하지는 않고 선물용으로 추석과 설 명절 전후에만 가동한다고 하는데요. 맑고 투명한 참기름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까 더 믿음이 가더라고요. 이렇게 생산된 참기름은 고온으로 볶은 참기름과 품질 면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갈색병은 안에 내용물을 소비자들이 확인을 못 하잖아요. 눈으로 안 보여서. 근데 저들이 이렇게 투명병을 사용하다 보니까 소비자들한테 호응이 더 많이 좋은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알고 있던 참기름보다는 훨씬 더 맑고 마치 뭐 식용유, 까놀라유 아니면 뭐 올리브유 그런 느낌이에요. 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정제 과정을 한 일주일 정도를 이렇게 거쳐요. 그래서 이제 일본 차교를 해서 담으면은 이렇게 좀 탁한 색깔이 나는데 저희들은 이제 한 일주일간 이렇게 정제를 거치기 때문에 위에 맑은 것만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밑에 쌓이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나쁜 건 아닌데, 침전물들은 이제 빼고 그 위에 있는 기름들만 다 모으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명동 마을 기업에서 생산한 귀한 참기름. 제가 안 먹어볼 수 없겠죠. 기존에 먹었던 참기름과 다른 맛이 느껴지는데요. 그냥 먹어도 느끼하지가 않네요. 그리고
이 색에서 차이가 있듯이 맛에서도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깨향이 훨씬 더 오래 입안에 남아있는 느낌이에요. 예,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예. 저온유로 볶았기 때문에. 예. 마을에서 생산한 곡물을 가공해 주민들에게 수익을 창출해주는 마을 기업. 좋은 재료로 이른 새벽부터 정성껏 만드는 전통떡. 건강까지 생각한 모시송편 덕분에 추석이 기다려지는데요. 긴 장마 속에 참깨 수확량은 줄었지만 고소한 향 솔솔 풍기는 참기름으로 마을 분위기는 화기애애합니다. 전통떡과 참기름으로 즐거운 추석 준비하세요. 네, 이 참기름 향이 얼마나 좋고 강한지 이곳 스튜디오까지 네.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서천 한산 모시로 만든 모시 송편 마을 기업에서 정성껏 만들고 있네요. 네, 지금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문 생산을 하고 있는 건데요. 물론 기계가 일손을 덜어주고는 있지만 사람 손으로 일일이 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부쩍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해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모시와 쌀로 만드는 우리 우명동의 전통떡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명동 아랫마을에서는 전통 떡을 만들고 윗마을에서는 참기름 마을 기업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참기름의 빛깔이 맑아서 왠지 더 안심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보던 참기름보다는 훨씬 더 연하고 투명한 게 이 마을 기업에서 생산한 참기름의 특징인데요. 이게 바로 저온에서 볶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온에서 볶으면 색도 연해지고 또 벤조피렌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 어떤 참기름보다 건강하고 맛있다고 자부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명동의 참기름도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깨 작황이 정말 좋지 않아서 걱정이 크신데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이 전통떡과 참기름으로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는 대전 우명동을 다녀왔는데요. 올 추석에 이 맛있는 전통떡 그리고 고소한 참기름도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앞서 그 고소한 참기름 또 이 네. 전통떡처럼 맛깔나게 박창규 리포터가 또 가족 여러분에게 퀴즈 문제를 주실 거죠? 네, 재밌고 유익하고 알찬 아침엔 퀴즈. 오늘은 저와 함께하고요. 여러분 준비 다 되셨나요? 그러면 5문제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네, 24절기의 하나로 하지 이후로 낮의 길이가 점점 짧아져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시기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처서, 2번 백로, 3번 추분. 네, 이 가을이 왔음을 알리는 절기잖아요. 가을하면 추석, 추수, 그리고 화요일에는 멋진 가을 남자 두 분, 두 추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가을이 생각나는 절기 딱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추남을 넣었어야 되나요? 가을 남자들이시잖아요. 이게 좀 정말 맞는 거죠? 네. 어감이 좀 예. 네, 문제. 추를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자, 절기상 오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엇일까요? 정답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3번 추분이 정답이었습니다. 추분은 백로와 한로 사이에 들며 해가 추분점에 이르러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시기로 추분이 지나면 점차 밤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네, 추분이 되면 농촌에서는 가을 거지로 한창 바쁜 시기인데요. 저희도 아침 방송을 위해서 일찍 나오잖아요. 네. 이 해가 뜰 무렵에 그 썰렁해진 공기를 느끼게 되면 가을이 왔구나를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가을이 왔어요. 예.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죠.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추남이 출제하는 아침의 퀴즈 두 번째 문제 바로 만나봅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흰 떡을 꽃무늬 등이 있는 둥글거나 네모난 판에 박아 모양 있게 만든 떡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절편, 2번 인절미, 3번 송편. 이 떡은 제가 떡 중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떡인데요. 네. 왜 웃으시죠? 아니, 추석 방송이라, 때문인가요? 예, 방송이라 좋아한다는 것 같아서. 예. 아니요, 진짜 예. 정말로.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평소 좀 공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 떡은 절 편애하게 만들 만큼 아, 정말 제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떡입니다. 어. 진짜인데 진정성이 안 느껴지나요? 예, 안 느껴졌지만 아무튼 편애할 정도로 네, 정말 좋아하는 맛있는 떡이다. 떡입니다. 아, 이거를 강조하셨어요. 물론 세 개의 예. 떡 다 맛있습니다. 절편, 인절미, 송편 이 중에서 방금 전에 예시를 들었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확인해 볼까요? 보여주시죠. 1번 절편이 정답이었습니다. 절편은 시루에 찐 설기를 안반에 넣고 떡매로 쳐서 만든 흰떡을 굵게 비벼서 둥글거나 모나게 떡살로 눌러 만든 떡입니다. 다른 떡과는 달리 끈기가 있고 쫀득쫀득하며 고무를 묻히지 않고 참기름을 발라 먹습니다. 네. 뭐 앞서 박창기 리포터가 그 무시 송편도 소개해 주셨는데 네. 이렇게 추석을 떠올리면 저는 뭐니 해도 송편이 먼저 송편. 떠올라요. 네. 예, 송편. 아우. 절편 말고 송편. 송편. 저는 네. 절편. 예.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향해 달려갑니다. 문제 주세요. 네, 이번에는 요리에 꼭 필요한 칼과 관련된 문제를 OX로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알루미늄 포일로 무뎌진 칼을 갈 수 있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OX 선택해 주시죠. 네. 에이, 무슨 알루미늄 그 포일이 네. 이게 잘 구겨지고 막 그러잖아요. 네. 이걸로 무슨 칼날을 갈겠어 이렇게 생각이 먼저 들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저희가 문제를 내지 않았을까. 오, 네. 예. 괜히 드리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역시 문제의 출제 의도를 파악을 해봐라. 저도 몰랐던 사실이고 한 네. 번도 시도해 보지 않았습니다. 알루미늄 포일로 무뎌진 칼을 갈면 좋을까요? 도움이 될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정답은 O였습니다. 알루미늄 포일을 뭉친 다음에 무뎌진 칼날을 문질러 주거나 두세 겹 접은 포일을 몇 번 잘라주면 알루미늄 포일 면과의 마찰로 인해 칼날이 잘 들게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뎌진 믹서 칼날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물 반 컵과 알루미늄 포일을 잘 말아서 함께 갈아주시면 칼날도 더 예리해지고 그 사이사이 이물질이 제거된다고 하니까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풀어볼 텐데요. 잘 풀고 계시죠?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엔 퀴즈 네 번째 문제 이어서 만나볼게요. 문제 나갑니다. 3, 2, 1. 다음 중 단속 기준이 되는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0.01%, 2번 0.03%, 3번 0.05%. 네. 그러니까 끝에 숫자만 다르죠. 1, 3, 5. 네. 예, 1이냐, 3이냐, 5인데 그 우리가 그 학창 시절에 이렇게 시험 풀 때 네. 모르는 문제 예, 나왔을 때 네. 주로 몇 번을 찍었는지 아. 그 사지선다나 오지선다형 문제에서 네. 주로 찍는 번호가 있어요. 아. 그렇죠? 대부분 이제 가운데 네, 번호를 가운데 찍지 않나요? 번호를. 오지선다 같은 이상하게. 경우는 3번. 네. 네. 이상하게 그렇죠. 그 번호를 이렇게 모르면은 좀 이렇게 찍게 되더라고요. 아, 네. 혈중 알코올 농도 정답은 어떻게 될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2번 0.03%가 정답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사고,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경찰청이 음주 특별 단속 기간을 11월 17일까지 2달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면은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네. 나올 수 있는 수치거든요. 음주운전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엔 퀴즈 마지막 문제는 속담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다음 속담 중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의 별 따기, 이것으로 호랑이 잡기. 보기 나갑니다. 1번 하늘, 2번 지구, 3번 우주. 네. 뭐 마지막 문제지만 네. 뭐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예, 정말 어려울 때 아야 그거를 어떻게 하면서 이 표현을 쓰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의 별 따기 하면은 아, 네. 당연히 하늘인지 지구인지 우주인지. 네, 예. 보너스 문제 같네요. 그래요, 네. 예. 특히나 요즘에 가을 이것이 참 예쁘잖아요. 예쁘죠. 많이 올라가 있고요. 높아졌고요. 네. 자, 오늘 아침엔 퀴즈. 마지막 속담 문제. 정답은 무엇일까요? 빈칸에 들어갈 말 선택 다 하셨나요?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1번 하늘이 정답이었습니다. 하늘의 별 따기는 무엇을 얻거나 성취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고요. 하늘로 호랑이 잡기는 하늘의 힘을 빌려 호랑이를 잡는다는 뜻으로 온갖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 못하는 일이 없음을 비유한 속담입니다. 저희 아침엔 퀴즈는 뭐 하늘의 별 따기처럼 그렇게 네. 문제 맞히기, 정답 맞히기가 어렵진 않잖아요. 네. 이 빗나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죠. 네, 아마 5문제 모두 맞추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박정희 리포터가 네. 앞서 그 참기름, 예, 그리고 전통 떡을 네. 소개해 주셨는데 맛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직접 향을 맡아보지도 못했고 네. 먹어보지도 못했는데 그 맛과 향을 아우. 표정으로 좀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어머나. 먼저 전통 떡 같은 네. 경우는 일단 푸짐해서 하나만 먹어도 든든합니다. 와. 제가 왜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야, 고소함이 느껴지고요. 네. 참기름 참기름을 같은 딱 경우도 향을 맡았을 때는 고소해 고소해. 네. 명절 잘 보내시고 저 다음 주에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네, 지금까지 박정희 리포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올 추석엔 집콕 만난 추석 음식 나눠요입니다.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만드는 추석 음식 이야기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죠? 그래요, 예. 자, 이 코로나19 때문에 아무튼 우리 모두가 예전처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줄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문화생활이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영화관이나 공연장을 마음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술인들도 힘들고 또 관객들도 문화적인 결핍을 느끼고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쉬움을 해결해 줄 만한 곳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규모 있는 전시장은 가지 못하지만 갤러리 카페에서 분위기 있게 차도 마시고 작품도 감상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함께 가보시죠. 미술이라 하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 거리감 느끼셨던 분들 지금부터 주목! 제 인생 이제 2막인데 서로 이렇게 뭐 좋은 걸 재밌는 걸 찾아가면 더 그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인생이? 커피, 뷰, 그림 감상 너무 좋습니다. 미술의 세계를 보다 가깝고 보다 친근하게 만날 수 있는 신박한 공간. 여기는 우리 동네 갤러리 카페입니다. 탁 트인 너른 바다가 앞마당이 되는 여수 돌산의 한 카페. 발을 들이는 순간 눈길 사로잡는 비주얼 맛집? 맞습니다. 이곳이 사랑받는 또 다른 이유, 풍경 맛집이기 때문이죠. 저희 카페는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뷰가 멋져요. 밤에 오셔도 되고 낮에 오셔도 더 예쁜 뷰를 볼 수 있어요. 이제 갤러리가 되어 있어서 작가님 작품을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덕분에 한 컷 한 컷이 다 예술 작품이 된다는 이곳. 1순위는 뷰가 제일 좋다고 느끼고 그리고 또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특히. 하지만 예술 활동하느라 놓치면 섭섭할 작품들이 있는데요. 바로 리얼 미술 작품들. 여수라는 곳이 좀 특수한 곳이라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기도 하고 또 바닷가가 있으니까 이 아름다운 바닷가 뷰와 또 멋진 작품이 같이 콜라보가 되면 정말 독특한 공간이 나올 수 있겠다 싶어서 여수에선 처음으로 선보이는 갤러리 카페입니다. 지난해 문을 연 이래 이 갤러리 카페에서 펼쳐진 전시회만 10회 이상. 카페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전시회지만 전시 작가를 고르는 눈만큼은 여느 전시회 못지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은 작품성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계절에 맞는 컨셉이 또 있어야 하거든요. 서로 어울리는 그 작품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도 살고 공간도 살리고 그렇게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작품을 감상하는 시선은 편안해지고 작품과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지겠죠. 이 카페의 특성상 많은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관객이 될 수 있어서 작품을 보러 오시는 것도 자연스럽게 접하고 또 자연스럽게 문화 산책을 할 수 있어서 훨씬 더 좀 접근하기에 좋은 그런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꽉 닫혀버린 문화생활을 이렇게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기회 어디 흔한가요? 갤러리 카페라고 해서 여기로 와 봤는데 이렇게 전시관에 가서 봐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와서 이렇게 보니까 힐링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한적한 골목 안에 터를 잡은 이곳은 올 6월에 문을 연 따끈따끈한 신상 카페. 스페셜 자판기가 반겨주는 무인 카페입니다. 이 공간의 또 다른 주인공은 다름 아닌 그림. 카페와 미술의 컬래버레이션을 성사시킨 건 인정 많은 화가 부부였습니다. 이 동네 안에서 이렇게 주민들 내지는 뭐 이 그림 오는 사람들, 지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편하게 와서 뭐 자유롭게 이야기도 하고 뭐 여기서 가끔 스터디도 하고 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전시를 할 때마다 2주 정도밖에 전시장에 걸리지 않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 그림들이 창고에 들어가기 전에 좀 오랫동안 편한 전시장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친근감 있게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저희가 꾸미게 됐어요. 지난해 교직 생활에 마침표를 찍으며 뭔가 재밌는 일을 찾고 싶었다는 김태환 작가. 부부만의 작업실이 공유의 공간이 된 건 사실 오랜 고민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림 오는 사람들의 꿈일 수도 있어요. 최소한 이런 골목 안에서도 이런 문화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죠. 제자가 코로나 때문에 결혼 인식을 못했어요, 제자인데. 근데 이거 뭔가 이렇게 식은 하긴 해야 되겠고 가까운 친구들 와가지고 마스크 쓰고 소독 철저히 할 테니까 이 공간 사용해 주라고 이제 흔쾌히 오케이 했어요. 선생님 공간이 너무 이쁘고 신부도 너무 좋아한다고. 갤러리 카페의 존재감을 드높여준 지혜로운 제자의 스몰 웨딩. 그게 나름대로 이 푸트탑이죠. 전시 공간이 생기면서 더 바빠졌다는 부부. 작품 활동을 독려하는 아내 덕분이라는데요. 부부이자 동료로 산다는 게 두 사람에겐 어떤 의미일까요? 서로 이렇게 단점이 있으면 집사람 성격이 거의 직선적이기 때문에 바로 들어와요. 아프게 들어오죠. 이제 알면서도 저는 이 자존심 때문에 이제 이게 좀 반항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서로 도움이 돼요. 무인 카페 갤러리가 문을 연 지 3개월여. 나름 단골들도 생겼습니다. 그런 반가운 손님들을 위해 부부는 재능 기부에 나서고 있는데요. 내가 왼손잡이나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에 보고 상대방을 보이게. 부부의 도자기 작품을 부러워하는 손님들에게 그림 그리는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게 어느새 갤러리 카페를 특별하게 만드는 하나의 풍경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차도 마시고 가끔 책도 보고 오는데 오면 여기 선생님께서 자기만의 컵을 만들어 가라고 알려주셔서 한번 해봤어요. 동네 갤러리 카페를 아지트 삼게 됐다는 또 다른 열혈 손님들. 바로 그림책 봉사 동아리 회원들인데요. 우연히 발견하셨다가 너무 좋은 카페가 있다 해서 구경 왔다가 저희 터를 마련하게 되었죠. 일단 자연이 주는 즐거움이 여기에 크고요. 그림과 이런 조각상들을 보면서 또 저를 한번 다시 느껴보기도 하고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많이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을 보니 갤러리 카페를 만든 화가 부부의 전략이 잘 통한 것 같죠? 그림 편하게 볼 수도 있고 반바지 입고 신발 신고 이 그림
우리 집에도 소품 하나 딱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바라봐줬으면 하는 욕심이 있어서 이게 좀 이렇게 잔잔하지만 이 동네 사람들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답답한 세상 속 특별한 휴식이 필요하다면, 단절돼버린 문화생활에 대한 갈증을 풀고 싶다면 우리 동네 갤러리 카페로 놀러오세요. 네, 이 동네 갤러리 카페를 소개해드렸는데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대전에도 아주 소문난 이 갤러리 카페가 있어요. 네. 예, 어딘 줄 아시겠어요? 바로 가까운 곳에 있는 이곳 아닌가요? 아시는군요. 네. 예, 저희 대전 MBC 1층 로비에 있는 M 갤러리인데 네. 누구나 오셔서 이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또 카페도 있고요. 네. 단 입장하실 때 발열 체크만 확실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기 좀 부담스러운 요즘이잖아요. 예. 그런데 화면에서 봤듯이 뭐 체험 활동도 안전하게 할 수 있고 또 갤러리 작품도 만나볼 수 있으니까 문화 욕구까지 채워져 갈 수 있는데요. 주변에 이런 갤러리 카페가 있다면 꼭 네. 방문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초가을이지만 우리가 그 오색 빛깔, 이 가을다운 가을을 더 느끼고 싶다면 네.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가을을 상징하는 대표 식물 중에 하나를 꼽으라 하면은 갈대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갈대를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사용해 왔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갈대 뿌리는 약초로 쓰기도 한다는데요. 이 달짝지근한 맛에 독성이 없어서 약초로 쓰기 좋다고 합니다. 가을의 숨은 결실 갈대 뿌리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가을하면 을에 떠오르는 풀이 있다. 도랑이나 계곡 가장자리, 때를 지어 자라는 갈대다. 그런데 갈대밭에 도착하자마자 약초꾼의 손발이 분주해진다. 갈대를 캐기 시작한다. 몇 번의 낯질 끝에 뭉툭한 모습을 드러낸 갈대뿌리. 곧장 냇물에 흙을 씻어낸다. 그렇다. 이게 바로 오늘의 약초, 노근이다. 봄철에 돋아나는 요 새수는 나물로도 먹고 또 이런 굵은 뿌리는 약용도 하고 또 데쳐서 무쳐 먹거나 그렇게도 합니다. 아직 실록이 채 가시지 않은 초가을의 갈대. 서서히 바람에 납길 준비를 한다. 이거는 이제 꽃을 피우기 위해서 꽃대를 올린 건데 옛날 어른들은 이걸 꺾어서 소금물에다가 삶아가지고 말린 다음에 묶어서 방을 쓰는 방빗자루로 활용을 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줄기는 살인문 담장 그런데 묶어서 이용을 하고, 또 황토 집을 지을 때 이걸 묶어서 발처럼 늘어뜨린 다음에 양쪽에 대로 가지고 이제 뭐 묶어 가지고 고정을 한 다음에 황토를 바르면은 요 갈대 줄기 사이에 황토가 착착 들어가서 벽이 잘 부스러지거나 그러질 않았고, 또 지붕을 이는 용도로도 이용을 했고, 김을 떠가지고 거기다가 말리는 용도로, 김을 말리는 용도로도 이용을 했다고 해요. 화분가에 여러 해 살이 풀러 얕은 개울가는 물론 바다와 강이 만나는 기수역에서도 큰 군락을 이뤄 자생하는 갈대. 적응력이 빠르고 번식력이 뛰어나 진흙 깊숙이 굵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간다. 때문에 여느 약초와는 달리 쉽지 않은 채취 작업.
잔뿌리가 얽히고 설켜 물먹은 흙을 제대로 꽉 붙들고 있다. 그러니 자칫 잘못하다간 아찔한 순간을 맞닥뜨리기도 한다. 어디에 손을? 아이고, 아니 어디에 손을 댔어요? 뿌리 줄기에 걸쳤나 봐요 아마. 아, 이게 캐기가 쉽지 않아요. 네, 아주 어려워요. 평균 길이 30cm에서 50cm까지 자라 땅속을 파고든다는 갈대뿌리. 한방에선 이 뿌리를 노근이라 부르며 다양한 약재로 활용해왔다. 이게 뿌리가 굉장히 깊이 파고들기에 캐기가 참 쉽지 않아요 이게. 아따, 왕건이다. 흐르는 물에 진 흙을 씻어내자 노근이 하얗게 모습을 드러낸다. 아싸, 붉은 줄기들 많고. 알려진 바에 의하면 갈대의 생물학적 수명은 무려 1000년. 잘고 수북하게 뻗은 뿌리가 바로 그 생명력의 상징이다. 아, 이거 한 몇 년생인가요? 글쎄요, 몇 년생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엄청 오래 자란 것 같아요. 이렇게 가느다란 실뿌리가 이렇게 굵어지려고 그러면은 몇 년은 자라야 되겠죠. 아, 여기도 새싹이 올라오네. 이런 거는 나물로 먹으면 참 맛있는데 우리 선조들은 이런 걸로 김치도 담아 먹고 그랬대요. 근데 생김새가 좀 죽순. 네, 맞아요. 네, 꼭 죽순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순처럼 요리를 해 먹는다고 그래요. 요런 실뿌리는 잘라내고, 그리고 이제 요런 굵은 뿌리는 가느다란 실뿌리. 아, 실뿌리는 제거하고요. 네. 채취와 동시에 겹가지를 잘라내고 굵은 뿌리만 식용과 약용으로 이용한다. 2인 1조로 계속되는 작업. 잘라가지고 위에 요 껍질을 까서 씻어서 먹는 거. 덜 편하다. 달달하다가 아니고 덜 편하면서 그냥 거부감이 안 나는 맛. 아주 단맛이 많이 나요. 약초들은 한약은 우리가 먹어보면 대부분이 쓴맛이 나는데 이거는 특이하게 아주 단맛이 많이 납니다. 차가운 성질에 맛은 달고 독이 없어 예부터 매우 귀하게 쓰여온 갈대뿌리. 하지만 오며 가며 흔하게 볼 수 있는 탓에 그 가치가 다소 주목받지 못했다. 열이 날 때 열을 내려주는 청열 해독에 아주 효과가 뛰어난 약초로 이용을 했고 몸속에 있는 독을 해독해 주니까 살아가면서 생기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독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그런 효능이 뛰어난 약초로 이용을 해요. 또한 깊고 단단한 뿌리가 토양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처럼 갈대의 역할은 자연에서도 빛을 발한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계곡에서 주로 자라요. 강가에라든가 그런 데서 자라면서 이게 이제 물에 녹아 있는 질산염, DDT, 페놀 성분 그런 걸 갖다가 흡수를 해가지고 강물을 정화를 시켜주는 그런 효능이 뛰어납니다. 갈대가 많이 군락을 이루고 자생하는 곳 상류에는 물이 오염이 됐는데 그 갈대가 자생하는 곳을 물이 지나가면서 맑은 물로 정화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약으로 쓸 때는 사실 뭐 질산염이나 DDT, 페놀 같은 성분이 녹아 있지 않는
여기 같이 아주 청정지역 산골짜기 계곡에서 채취하는 걸로만 약으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물 아래에서 찾은 가을의 숨은 결실. 최근 몇 년 사이 노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기 시작했다. 당뇨라든가 황달 같은데 그런데도 약용으로 이용을 했다는 기록이 있고, 반위, 옛날 말로는 반이라 그랬는데 이제 요즘 현대 용어로는 이제 이암이라 그러죠. 거기에도 약으로 이용을 했다는 기록이 동의보감에 남아 있고, 최근에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뇌세포 재생 속도를 빨리 해가지고 치매 예방이라든가 기억력 향상에 아주 효과가 좋은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걸로, 약효가 있는 걸로 그렇게 밝혀졌어요. 이거 갈대뿌리 차를 한 10분 정도 끓였는데 색상이 약간 노란색으로 변했습니다. 근데 이제 맛은 어떤지 한번 마셔볼게요. 굉장히 담백해요. 그러면서 이제 뒤끝이 단맛이 약간 혀끝에 남습니다. 흔한 잡초 속에서 귀한 약초를 발견한다고 했다. 쉽게 볼 수는 있으나 함부로 얻기 힘든 제야의 고수. 갈대의 계절이 온다. 네, 뭐 쉽게 볼 수 있지만 네. 약초로 구하기는 쉽지 않은 갈대뿌리 만나봤습니다. 네. 그 맛이 좀 달달하다고 했는데 그 맛이 어떨지 좀 궁금해요. 네, 이 가을에 마시는 갈대 뿌리차 너무나 잘 어울리는데요. 네. 네, 뿌리를 물속 깊숙이 내린다고 하니까 채취하기 어렵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일하 기상캐스터. 네, 화요일인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 추분입니다. 벌써 가을의 네 번째 절기인데요. 추분에는 천둥 소리가 없어지고 벌레들도 월동한다고 하죠. 오늘은 맑은 하늘에 일교차가 큰 완연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은 대전이 16.7도를 가리키고 있지만 낮 기온은 7도 가까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공기는 청정하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위성 영상 입니다. 오늘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천안 24도, 공주 25도, 세종과 대전 24도를 가리키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5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 1m 이하로 매우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하겠는데요. 큰 일교차의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 올 추석엔 집콕, 만난 추석 음식 나눠요였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8099번님, 작년에 명절 음식을 정신없이 먹고 나서 떡을 먹었습니다. 네. 가족들이 떡이 맛있다고 해서 올해는 가족들과 떡 파티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도 하셨네요. 네. 예. 5646번님, 작년 추석에 덕고 어르신들을 위해 열심히 명절 음식을 만들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아직 조심스럽네요. 다들 몸 조심하시고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네. 0155번님, 해마다 추석이면 수산시장에 가서 싱싱한 제철 수산물을 사옵니다. 올해도 조개랑 대하를 사다가 푸짐하게 구워 먹으려고 합니다. 대하는 머리를 남겼다가 따로 바삭바삭하게 구워 먹어도 최고입니다. 맛있겠네요. 보통 이 대하 머리 이렇게 떼서 그냥 버리잖아요. 네. 이걸 또 이렇게 고소하게 야.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예.
7353번님, 직접 농사짓고 수확해 만든 송편 속에 밤, 콩, 들깨 등을 넣고 반죽해서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친정엄마의 솜씨입니다. 솔잎 따서 하나씩 넣어주면 붓지도 않고 쫀득하니 맛이 더 좋더라고요. 네. 와. 예전엔 진짜 가족들이 다 모여서 네. 이 송편을 이렇게 빚곤 했는데 요즘에는 좀 이렇게 사서 먹는 경우가 더 네, 많아지긴 아무래도, 했어요. 네. 예. 손이 많이 가니까. 예. 7471번님, 추석 음식은 직접 만들고 부쳐야 제맛이죠. 저희 집 동그랑땡은 빼래야 뺄 수 없는 대표 음식이라 네. 널 넉넉하게 해서 이웃과 나눠 먹고 추석 지나고 나면 전골 음식으로도 자주 해 먹기도 합니다. 그래요. 이 남은 그 전들 네. 그냥 버리긴 아깝잖아요. 네. 이렇게 전골로 먹으면 또 맛이 괜찮더라고요. 맞습니다. 풍성한 사진 만나봤는데요.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장마와 폭염으로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여름이 가고 선선한 가을이 시작됐습니다. 여름 내내 사용했던 선풍기와 에어컨 청소는 물론 하루 종일 열어놓았던 창틀의 묵은 때 청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름 가전 뒷정리부터 여름옷 정리까지 내일 아침 똑주부 큐에서 알아봅니다. 네, 그동안 행정 서비스 포털 사이트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각종 민원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추석 연휴 동안 주민등록 정보 시스템이 새롭게 도입이 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도입으로 2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민원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전국 229개 시군구의 주민등록 시스템을 최신 정보기술 환경으로 통합한다고 하네요. 그래요. 네. 당일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서비스는 미리미리 받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백제의 햅쌀 떡국과 멸치맛 쌀국수, 적벽한 비밀의 섬 지코센터의 숙박권, 3대 정성 주식회사 신진수산의 맛김 선물 세트, 친환경 도자기 젠 한국의 선물 교환권, 생명을 살리는 연구소 기업 최마의 에어맥 마스크를 드립니다. 잠시 후 일일 드라마 찬란한 내 인생 재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청양농민이 정성스럽게 재배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빠르고 신선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곳. 청양 먹거리 직매장 햇살 농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착한 먹거리 시스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건강한 밥상. 청양 먹거리 직매장에서 시작됩니다. 아로마로 내 몸에 휴식을 주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부드럽고 촉촉하게. 자연이 주는 내 몸의 휴식. 내 몸의 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한화 이글스. 승리를 향해 달린다. 다시 시작되는 불꽃 한화 투혼 이글스. 대전 MBC는 9월 22일과 23일 경기를 라디오를 통해 단독 생중계 방송합니다. 이번 경기는 백화점에 아울렛 패션 아일랜드 가족의 행복을 만드는